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K마피아, 우리나라 검찰을 부르기에는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스스로가 정의롭다고 자칭하는 이 부하들의 정말 눈물겨운 행위들, 바로 두목을 향한 이 사랑 이야기가 그 언론을 통해서 시끌벅적합니다. 그런데 그 부하 검사의 흑역사가 드러나면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28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라고 하는 곳에 제주지검 형사 1부 이환우 검사는 이런 글을 올립니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 그리고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계속 치켜 세워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무조건 찍어 누른다라는 그런 권력의 의지가 느껴진다. 이로 인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검찰권의 어떤 남용, 방지, 이것이 검찰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철학과 그 기조일 텐데 그것이 크게 훼손이 됐다. 검찰개혁에 대한 이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장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치를 잘 모르지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길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식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 먼 훗날 이 부당한 권력이 검찰을 만약에 장악하게 된다고 하면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하게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정말 황당한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절대 공감을 할 수 없는 내용의 글이었는데요. 거대한 적폐 권력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검찰의 불법 만행들이 이 하나둘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최순실 게이트에 이어서 검찰 게이트라는 점이 정말 너무나 분명해진 상황 속에서 여전히 검찰 내부망에서는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마음에도 없는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검사라는 사람들은 진짜 거짓말이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들과 법에서 정해져 있는 아주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수준의 원칙도 그리고 정의도 아니고 자신들만의 어떤 잣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불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랍시고 들먹이고 있는 황당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환우 검사의 어이없는 수작질에 언론들은 현재 뭘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이환우를 이 내부에서 옳은 소리를 하고 있는 그 어느 시대에도 보기 힘든 아주 정의로운 검사인 양 치켜 세워주고 있는 한편의 코미디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 속에 무언가 참 절묘하다고 드는 상황들이 함께 또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절묘하다고 판단이 드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추미애 장관의 이 감찰 지시와 수사 지휘권 발동, 게다가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이 불법 만행들이 밝혀지고 검찰 관계자의 이 폭로까지 잇따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어떻게 이 윤석열이 궁지에 아주 몰릴 대로 몰린 아주 미묘한 이 시점에 8개월 만에 지방검찰청 순회를 나선 상황입니다. 29일 오후부터요. 지방검찰청에 이제 격려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프로스에 올라간 이 이환우 검사의 글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글을 퍼다 달라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언론들의 모습은 윤석열의 행보에 더욱더 힘을 실어줄 그러한 의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이 지난 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통해서 여론 결집을 의도했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역시 이 지방검찰청을 순회를 하면서 일선 검사들을 만나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은 검찰 내부에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규합을 목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타이밍들이라고 하는 게 정말 딱 짜여진 어떤 각본과도 같아요. 하나의 어떤 거대한 흐름을 만들고 있죠. 영락 없이 아주 전형적인 검찰의 여론몰이 수법과 동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뻔하디 뻔한 의도에 가만히 있을 국민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에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가 나섰다라고 하죠. 강진구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한 자칭 정의롭다 말하는 평검사의 이름은 어디선가 좀 많이 들어봤다 싶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신이 1년 전에 썼던 동료 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독방 구금에 가족 면회까지 막은 검사, 이런 제목에 등장하는 바로 그 검사였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진구 기자는 이완우 검사가 당시에도 정의로운 법집행이라고 누차 강변을 했다라고 하지만 동료 검사의 불륜 사실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아주 치졸한 보복으로 보기에 충분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는 윤석열의 말을 빌려보면 검사가 아닌 깡패 행동에 가깝다, 이렇게 시원한 주장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프로스의 이완우 검사가 남긴 글을 하나하나 따박따박 지적을 했는데요. 이완우 검사가 주장하는 바처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말 찍어 누르겠다라고 하는 권력의 의지가 느껴진다라고 말했으나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본인이 한 집부터 되돌아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 이완우 검사가 연관된 이 사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이완우 검사는 2017년 2월에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모 검사의 약점을 폭로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다가 긴급 체포가 된 이모 씨를 조사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재판에 그가 넘겨지는 날까지 무려 20일간 독방에 가둬놓고서 가족의 어떤 면회라든가 서신 교환, 게다가 그 이모 씨라는 인물이 세무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과의 기본적인 업무 연락까지도 모두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인권을 지나치게 무시한 그러한 사건의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강진구 기자는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죠. 5차례에 걸쳐진 이모 씨에 대한 신문 그 과정 속에서 단둘이 있을 때 이완우 검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사법고시 패스하려면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냐? 네가 뭔데 이걸 뺏으려고 해? 내가 봤을 때 너는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 네 속에 악마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너 스스로를 좀 반성 좀 하고 살아. 이런 식의 인격 모욕적 발언을 아주 수시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MBC 스트레이트에 후속 보도된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표창원 전 의원이 국감장에서 부적절한 검사의 권한 남용 사례로 지적을 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공론화가 되었고 심지어는 국정감사에서 이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완우 검사를 상대로 한 이 검찰 내의 감찰은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직이 이 정상적인 정치 기능을 무력화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다면서 강진구 기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큰 형님을 대신해서 추 장관을 상대로 말주먹을 날린 검사가 퍽이나 소신 있는 그 평검사로 미화가 되는 듯한데 검찰 가족으로 대표되는 두터운 검찰의 동료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리고 추 장관에게 대들기 전에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을 하게 되면 그게 깡패지 무슨 검사냐, 이러한 큰형님의 말씀부터 가슴에 새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완우 검사에 의해서 발생된 이 부적절한 이 검사 권한 남용 사건의 피해자는요, 1심에서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됐는데 구속수감 중에 발생한 이 거래처의 무더기 계약 해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전화를 못 받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손해배상 소송도 무지막지하게 들어왔답니다. 그렇게 2년 전에 이 검찰에 의해서 위협받고 검찰에 의해서 20일간 이 독방에 가둬져 있었던 그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참 보면 볼수록이요, 검찰 조직의 윤석열 두목이나 그 부하 검사들이나 하는 짓이 왜 이토록 판박이인 걸까요? 그 못돼 먹은 게 그들이 말하는 도제식 교육의 일환으로 함께 전수된 기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수사를 할 때는 책상을 어떤 식으로 주먹을 내리치면 내 손은 안 아프면서 소리는 더 크게 나는가, 또 어떤 타이밍에 소리를 지르고 또 어떤 타이밍에 이 주변 사물을 발로 차고 때려 부숴야 피의자를 더 쫄게 만들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어떤 가르침, 협박, 강요, 욕설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인권 침해를 더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만 교육하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하들의 두목님을 향한 이 눈물겨운 사랑 표현에 참 눈꼴이 시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 인물에게 돌려가지고 지적을 하는 이 검찰의 이러한 수작질은요, 국힘 정치인들에게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국힘 정치인들과 매우 닮아 있으니까 요즘은 국힘과 검찰을요,
이거 어떻게 구분을 지어야 하는지조차 헷갈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정치질하고 있죠. 무소불위의 권력은 물론 검찰에게 있다지만 국힘도 역시 검찰을 이용해 그러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결국 같은 배를 탄 함께한 동료고 그 동료들을 어떻게 구분짓겠습니까? 사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과 검찰이라고 하는 그 따로 분리해서 표현할 필요가 굳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또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